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이혼을 하기 전엔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이혼녀라고 얼마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살아갈지, 그리고 그런 시선들을 내가 잘 견딜 수 있을지 많은 고민과 망설임 끝에 선택한 이혼입니다. 하지만 시가에서 억지로 버텼으면 더욱더 참담한 삶을 살게 뻔해서 용기를 내서 이혼을 했는데,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거와 너무도 다르더군요. 주변 사람 그 누구도 제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위로를 해줬으면 해줬지, 깔보거나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진작 이혼할 걸 괜히 속병까지 나며 참았구나 싶었네요. 남편과 인연을 맺게 된 건 직장 동료의 소개였어요. 사실 그때만 해도 이 남자와 결혼할 거라 생각도 못했고, 결혼 자체에 큰 매력을 못 느끼던 터라 그냥 연애만 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생각은 아니었죠. 남편과 나이 차이가 조금 나는 편이었지만, 그렇게까지 세대 차이를 느끼거나 불편한 건 없었어요. 정확하게 6살 차이가 나는 남편은 그래도 나름 젊은 감각을 유지하는 편이라 말도 잘 통하고 꼰대 같은 모습은 없었습니다. 거기다 연애하는 동안 결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이야기를 안 해서 부담이 없었어요. 그때는 제가 부담을 느낄까봐 배려를 해줬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 지경이 되고 다시 생각해보니 모든 게 계획이었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이 연애만 2년을 할 때쯤 제 주위에서 결혼 소식이 자주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다 주변 친구들도 하나둘씩 시집 가는 걸 자꾸 보다 보니 저도 모르게 나도 결혼 준비를 해야 하나 싶었더군요. 당시 제 나이가 31였는데, 그래도 일찍 시작한 직장 생활 덕분에 모아놓은 돈도 여유가 있는 편이었고, 회사 내에서도 탄탄하게 능력 인정받으며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할 만한 조건들은 어느 정도 충족을 하는 상태였어요. 물론 그런 조건들보다 가장 중요한 건 배우자 아니겠어요? 그때만 해도 남편은 단점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 만큼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저에게 자상하고 화도 잘 안 내는 모습에 연애하면서도 종종 이런 남자와 결혼을 하면 최소한 불행하지는 않겠구나 싶었죠. 게다가 저와 데이트 약속이 없는 날에는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운동하는 게 유일한 취미인 남편은 친구들을 만나도 술은 안 했기 때문에 더더욱 좋은 남편이 될 거라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남편도 제 생각을 읽은 건지 어느 날 조심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살아보니 제 생각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더군요. 그저 운동 열심히 하고 술, 담배 안 하는 건 겉모습일 뿐이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사람 됨됨이인데, 제가 그 부분을 너무 간과했다는 걸 결혼하고야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시부모님 두 분 다 정정하시고 시누이가 한 명 있긴 한데 이미 결혼해서 애까지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제가 낯을 가리거나 사람을 불편해하는 성격은 아니긴 하지만, 그렇다고 또 살갑게 먼저 다가가거나 애교가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예비 며느리처럼 결혼 전부터 인사드리러 몇 번씩 가서 시간을 보낸다거나 점수를 따려 있는 애교 없는 애교 부리면서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상견례를 제외하면 결혼 전에 딱 2번밖에 인사를 드리지는 못했죠. 하지만 일단 시부모님은 괜찮은 분들 같아 보였어요. 물론 그때는 말이에요. 신혼집은 남편과 제가 모은 돈이랑 대출 끼고 아예 처음부터 매매를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저희 친정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형편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딸 시집 보내는데 처음부터 대출금 갚게 하는 게 마음에 걸리신다고요. 그러면서 상당히 큰 금액을 신혼집 사는데 보태라고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이혼을 한 상황에서 그때 제가 했던 모든 선택들이 전부 다 오답이었지만, 그래도 딱 하나 잘한 건 그렇게 부모님이 지원해서 사게 된 28평 아파트의 명의를 공동 명의로 하지 않고 제 명의로 했다는 겁니다. 남편 역시 공동 명의가 아니라 제 명의로 하는데 동의를 했고요. 집값에 비해서 남편이 들인 비용이 턱없긴 했거든요. 물론 시부모님이 지나가는 말로 몇 마디 불만 섞인 말을 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시부모님도 더 이상 뭐라고 하시지도 않았고요. 나중에 이혼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누가 이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결혼을 하겠어요? 결과적으로야 제게 좋은 결말로 끝났지만, 그때만 해도 단지 부모님이 크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제 명의로 했을 뿐 다른 뜻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결혼 준비는 거의 제가 대부분 했던 터라 아무래도 제 입김이 더 셌던 탓도 있었겠죠. 그때 당시에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규모가 작아서 연월차 사용할 때마다 눈치를 많이 보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평일날 시간을 내는 게 너무 힘들어 저 혼자 웬만한 결혼 준비는 다 했어요. 심지어 신혼집 인테리어나 도배 장판도 제가 다 했네요.
그렇게 별다른 문제 없이 결혼식을 치루었고 남들과 다를 것 없는 평범한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반전의 연속이었네요. 괜찮은 분인 줄 알았던 시어머니는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죠. 아마 결혼하고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시가에 방문했을 때였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살림이나 음식하는데 어려운 건 없는지 물어보시길래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남편이나 저나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점심은 회사에서 먹는 게 대부분이라고요. 아침은 간단하게 시리얼을 먹거나 아니면 안 먹는 날도 많으니 별 상관없는데 문제는 저녁 준비하는 거라 했습니다. 사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남편보다 훨씬 급도 높고 연봉도 훨씬 셉니다. 대신 근무 시간이 들쭉날쭉인데다 퇴근 시간이 조금 늦어요. 그렇다 보니 저녁에 퇴근하고 밥을 차릴 시간이 애매하더라고요. 물론 몸도 피곤하기도 했고요. 그렇다고 남편 보고 매일 저녁을 차리라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주로 이미 조리가 다 된 음식을 사다가 데워서 먹거든요. 그리고 가끔씩은 외식을 하거나 포장을 해와서 먹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 가무섭게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시며 남편을 그렇게 굶기다시피 하면 어떡하냐며 막 나무라시는 겁니다. 하루에 딱 한 끼 제대로 챙겨 먹는 건데 밥을 직접 해서 먹이지는 못할 망정 그깟 인스턴트 음식이나 얻어먹으라고 장가 보낸 줄 아냐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와이프한테 밥 얻어먹으려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제가 집에서 놀면서 그런 식으로 저녁을 차려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억울한 마음에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일하고 퇴근하면 남편보다 늘 늦게 도착하거든요. 그러면 시간도 애매하고 또 저도 피곤해요. 그리고 요즘 밀키트가 얼마나 잘 나오는데요. 지금 저희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거든요라고요. 그랬더니 이번엔 말대꾸한다고 또 버럭하십니다. 아니 남편이나 저나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쉬는 입장인데 도대체 왜 저만 가지고 뭐라고 하시냐. 그렇게 따지면 일찍 퇴근하는 어머님 아들이 밥 차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끼어들어 시어머니와 저를 말리더라고요. 근데 하는 소리가 더더욱 웃기더군요. 누가 봐도 자기 어머니가 선을 넘은 참견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화를 내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저 시간이 지나면 제가 더 잘하지 않겠냐, 누가 처음부터 잘하냐고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는 겁니다. 마치 늦게 퇴근하더라도 저녁밥은 제가 차리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요. 겉으로는 시어머니와 제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듯 했지만 실제로 시어머니 쪽을 편들어주는 남편의 태도가 만족스러웠는지 시어머니는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지는 않더라고요. 어이가 없던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정말 내가 저녁밥 안 챙겨줘서 서운하냐고 말이에요. 그러자 남편은 웃으면서 시어머니 앞이라 그렇게 말한 거지 자기는 괜찮다고 하는데 여기서 더 따지기가 애매하더군요. 그래서 정 집밥 먹고 싶으면 당신이 해 먹던가 아니면 내가 차려주는 거 불만 없이 먹으라는 말로 그 상황은 그렇게 끝이 났죠. 근데 문제는 그 뒤로 시어머니는 잊을만 하면 전화를 하셔서 남편 잘 챙기라면서 가장이 어쩌고저쩌고 여자가 길을 살려줘야 바깥에서 큰일을 한다느니 어쩌느니 요즘 사람들이 들으면 콧방귀만 낄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벌이도 더 좋고 회사도 제 쪽이 훨씬 더 좋은데 시어머니한테는 자기 아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나 봅니다. 거기까지도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괜히 또 따지고 들어봐야 일만 커질 게 뻔하니까요. 그리고 왜 그렇잖아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고요. 근데 결혼하고 반년이 지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냥 꾹꾹 누르며 참자니 속병만 걸리겠고 그렇다고 폭발을 하기에는 뭔가 포인트를 못 잡겠지만 가장 확실하고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문제는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그래도 설거지며 청소며 두 팔 꺼져붙이고 함께하려고 노력하던 남편이 변하기 시작한 거죠. 보통 저녁 먹고 제가 청소를 하면 남편이 설거지나 식탁 정리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게으름을 피우더니 결국 각자 분담했던 집안일들이 모조리 제 몫이 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시키면 또 마지못해 하긴 해요. 거기다 다른 자잘한 문제들도 늘어나 사소하지만 남편과 다툼도 잦아졌고요. 근데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부 사이라는 게 불만이 쌓이다가도 좋을 때는 또 그런 불만 같은 거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혼 같은 건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이런 게 진짜 결혼 생활이구나 하며 하나씩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서 제 결혼 생활의 마지막 명절이었던 작년 추석이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첫 번째 명절 때는 시어머니가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속 계셨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번이 처음으로 다 함께 제대로 보내는 명절이라 저는 하루 전날부터 미리 가서 시어머니를 도와드렸죠. 시누이는 자기 시댁에 들러야 한다고 해서 나중에 올 계획이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게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못마땅하신지 계속 짜증을 내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요리라고 해봤자 제가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고 딱히 집에서 밥을 해먹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 실력이 좋을 리가 없겠죠. 거기다 요즘 마트에 가면 없는 양념장도 없고 재료들도 다 손질해서 딱 조리만 하면 먹을 수 있게 나오니 따로 요리 실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도 안 해봤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요리 실력이 미흡할 수밖에 없었는데 시어머니는 그걸 그냥 못 넘기시고 저한테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거기다 제가 하나라도 실수를 할라 치면 그걸 꼬투리 잡아서 밖에서 돈 버는 게 전부가 아니다. 여자는 자고로 집안일은 완벽해야 하는 법인데 너는 기본적인 음식도 제대로 못 만드냐고 어찌나 나무라시던지 진짜 서러워 죽는 줄 알았네요. 근데 남편은 거실 바닥에 누워서 TV만 보더라고요. 가뜩이나 시어머니한테 잔소리를 들은 데다 요즘 들어 점점 게으름을 피우는 남편이 얄미워 남편에게 적당히 쉬고 와서 뭐라도 도우라고 했습니다. 놀란 남편이 쭈뼛쭈뼛 부엌 쪽으로 걸어오자 시어머니가 대뜸 저한테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매일같이 일하느라 힘든 애를 굳이 명절에까지 시켜 먹으려 하냐고요. 저요 그 소리 듣자마자 바로 앞치마 풀렀습니다. 그리곤 시어머니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렸죠. 저는 뭐 평일에 매일 쉬는 줄 아시냐.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으시겠냐고. 어머님 귀한 아들이나 저나 똑같이 나가서 돈 벌고 고생합니다. 근데 왜 어머님은 저를 자꾸 없는 사람 취급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노는 사람 취급하시냐며 막 따져버렸죠. 제가 어머님한테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리 못하는 건 저만 그런 거 아니라 어머님 아들은 더하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도 라면 하나 제대로 못 끓이는 사람이니까요. 그나마 제가 저녁 안 차려주면 집에 있는 반찬으로도 자기 밥 한 끼 못 차려 먹을걸요? 거기다가 우리 부모님은 남편이 오면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 안달이시고 싫은 소리 한 번을 안 하십니다. 그런데 어머님 눈에는 제가 그렇게 못마땅하시냐 하며 지금까지 가슴속에 쌓아둔 말들을 전부 꺼내놨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번에도 그러더니 또 말대꾸한다고 하시면서 이번에는 저희 부모님까지 싸잡아 뭘 배우고 컸냐는 둥 싸가지가 없다는 둥 막말을 시작하시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아무 잘못도 없는 친정 부모님까지 들먹이다니 이번엔 도저히 못 참겠어서 그냥 나와버렸고 대충 간단한 짐만 싸서 친정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추석 명절이 다 끝나고서야 저를 데리러 왔더라고요. 전 돌아가서 이혼 서류나 기다리라 그랬어요. 출퇴근도 여기서 할 테니 행여나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남편에게 저희 아빠가 대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라고 시집간 딸이 차별 대우받고 있는데 사위라고 하나 있는 놈이 내 딸을 안 지켜준다면 어느 부모가 화가 안 나겠냐고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곤 아빠는 제게 남들 시선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남들이 뭐라고 하던 내 딸 인생이 소중하다며 제가 어떤 선택을 해도 지지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전 결심을 굳혔죠. 며칠 뒤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보냈어요. 남편에게는 제발 다시 시작하자는 몇 통의 전화가 왔지만 제 마음은 바뀌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중간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으려는 남편의 태도에 너무 큰 실망을 했거든요. 거기다가 결혼 초 보여줬던 좋은 남편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결혼하고 1년도 안 돼서 그냥 게으르고 자기만 아는 인간으로 변한 남편에게 일말의 기대도 안 생겨서 결국 저희는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에겐 집 살 때 보탰던 돈만 돌려주고 모든 관계는 정리를 해버렸죠. 마지막까지 남편이 저를 잡으려 노력한답시고 둘러대던 핑계가 대박이긴 했어요. 저 없을 때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그랬답니다. 제가 집 살 때 돈을 많이 보탰기 때문에 언제든지 갑질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초장에 강하게 휘어잡아 봐놔야 한다고요. 그래서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는데 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길래 그런 사고방식을 가질 수가 있는지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어차피 이미 마음은 떠난 지 오래고 재산 분할까지 모든 게 정리된 상황에서 남편의 변명은 오히려 제가 선택한 이혼이 정말 정답이라는 확신밖에 안 주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신혼집에서 집을 싸서 나가버렸고 저 혼자 그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나자 다들 알다시피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고 최근에 거의 4배가 넘게 오르길래 바로 팔아버렸죠.
지금은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창업 준비에 한창이에요. 제 결혼 생활을 지켜내지 못한 건 아쉽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나마 남편과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고통을 보상받는다고 생각하니 한결 마음이 편하네요. 이런 게 권선징악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조만간 회사 그만두고 창업하기 전에 한 달 정도 푹 쉴 예정인데 그때 시간이 나면 또 들를게요. 그럼 또 만날 그날을 기약하며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